파이썬 코딩 연교시 오늘은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읽고 쓰는 것. 어쩌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를 하다 보면은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 때는 파일을 읽어올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할 때는 파일로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곳에 저장되어서 우리가 만든 어떤 작업 결과물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파일 읽고 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파일을 사용을 할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외부 파일을 읽을 수 있고 처리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파일 읽는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읽을 때 오픈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픈 함수 안에 연결할 파일 이름, 즉 읽을 파일이거나 혹은 쓸 파일이거나 파일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파일 이름이 있어야지 그 파일로부터 그 파일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읽어오거나 혹은 이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들을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파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걸 쓸 건지 아니면 읽을 건지에 대한 모드를 적습니다. read 읽는 거죠. R을 쓰면은 읽기 전용이 되는 거고 W를 쓰면은 쓰기 전용이 됩니다. A를 쓰면 이제 append의 약자로 이미 파일이 있는 경우 만약에 그냥 W를 쓰면은요 기존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데 그 파일의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그 위에다가 덮어 써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append A 옵션을 주게 되면은 덮어 쓰지 않고 파일의 맨 끝부분에다가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다 지우고 새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W를 쓰면 되는 거고요. 혹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다 남겨놓고 뒤에다가 추가로 뭔가를 집어넣고 싶다 그럴 때는 append 명령을 쓰면 되겠죠. 이 append 옵션을 쓰면 되겠죠. 읽고 쓰기를 다 할 때 RW 옵션을 줘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파일 읽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with open에서 이렇게 읽어올 파일 이름을 쓰고 얘를 R 옵션을 주면은 이제 이 파일을 읽어오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s 파일인 해가지고 이 파일을 읽어오면서 파일인이라는 이름의 핸들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걸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래서 파일인으로부터 read 다 읽어오겠다는 거죠. 이 파일 안에 담겨 있는 speech.txt라는 파일 안에 담겨 있는 걸 다 읽어와서 라인에 저장을 하고 라인을 프린트 화면에 출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우리가 파이썬을 잘 설치를 했죠. 3.9 버전에서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바로 아이들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쓰고 싶은 디렉토리로 가서 C에 저는 div에 코딩 0교시, 코딩 0클래스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파일을 하나 읽어와야 되는데 speech.txt라는 파일을 읽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우선 그냥 급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해서 텍스트 문서 그 다음에 speech.txt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우선 해보겠습니다. Hello World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자, 이제 speech.txt는 열어보면 Hello World가 안에 담겨 있는 파일이에요. 자, 이 파일을 열 건데 이 파일을 열려면 이 파일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처럼 밖에서 만들면은 speech.txt라는 파일이 있는 곳에다가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혹은 우리가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그곳에 speech.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죠. 자, 즉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또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로 만드세요. 텍스트 문서로 만든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할 거야? read 스피치 이렇게 할까요? 그냥 read 파이썬 할까요? 아니면은 read hello 할까요?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read my text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read my text. 자, 이렇게 해주고 맨 끝에 있는 확장자를 py로 해주십시오. py로 확장자가 py가 되는 게 중요해요. 자, 끝이 확장자가 py가 돼야만 얘는 파이썬 파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맨 위에 보면 edit with idle이 나오죠. 자, 우리가 파이썬 3.9를 설치를 했으니까 파이썬 3.9에서 idle 3.9에서 얘를 에디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떴네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쳐보겠습니다. 쳐서 speech.txt라는 파일을 열어서 파일인이라는 핸들 이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읽어드려서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with open 그 다음에 speech.txt 그리고 얘를 읽기 전용으로 쓰겠다 그랬죠. 읽기 전용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s 파일 in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line이라는 변수에다가 파일 in에 있는 rea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읽어드려서 자, 파일 in이 지금 얘예요, 얘. 자, speech.txt라는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읽어드려서 파일 in이라는 이름으로 쓰겠다. speech.txt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읽어라요. 그래서 라인에다가 저장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라인을 출력해 보면 다 나오겠죠. 라인 안에는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한 줄밖에 없으니까 한 줄밖에 안 날 것 같긴 하네요. 자, 런해서 런 모듈 F5 눌러서 런을 시키면은 저장을 하면서 얘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헬로 월드가 잘 떴네요. 헬로 월드가 잘 떴죠. 아무 문제 없이 잘 떴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떴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speech.txt에다가 조금 우리가 한글 같은 걸 좀 넣어볼까요? 어차피 우리가 영어만 쓰는 게 아니라 한글도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도 넣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speech.txt 안에다가 제가 한글을 여기다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my text 잉글리시가 아니라 코리안. 자, 파이썬 튜토리얼에 있는 이제 파이썬 여러분들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 문서 자료실에 가보면 파이썬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얘를 복사해 가지고 와서 speech.txt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었죠. 이랬더니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얘가 화면에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한번 run 모듈 실행시켜 보면 그렇죠. 이렇게 좀 뭐가 빨간 게 갑자기 떴죠. 조금 전에 했을 때 헬로 월드가 있었을 때는 영어로만 되어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잘 출력이 됐는데 한글을 포함을 시켰더니 뭐
디코드 뭐 디코드 에러 이렇게 써서 뭐 CP949 어떻게 쭉 뭐가 나왔어요. 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아스키 코드는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60년대, 1960년대 처음 시작해서 63년도에 초안이 나왔고 67년도에 개정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80년대까지 이렇게 쭉 어느 정도 개정안이 나왔는데 아스키 코드는 7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에 있는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특수문자 이런 것들까지 총 127개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이에요. 표. 자, 이걸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글을 써야 되죠. 중국에서는 한문을 써야 되죠. 일본에서는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걸 써야 될 거고 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문자, 기호들을 사용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새로운 코드들이 이제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그래도 가장 많이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UTF-8이라는 거예요. UTF-8, UTF-16도 있는데 보통은 UTF-8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그래서 한글도 UTF-8로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조합형 한글도 있었고 완성형 한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UTF-8로 거의 통일이 돼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speech.txt라는 파일을 그냥 열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저는 그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프로그램 에디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의 텍스트 에디터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한번 열어보시면 그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어보시면은 문제없이 잘 보여요. 문제없이 잘 되는데 여기 설정에 보시면은 설정이 맞나요? 언어의 인코딩이네요. 인코딩에 보면은 여기 UTF-8로 되어 있죠. UTF-8로. 지금 얘는 안시가 아니라 UTF-8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파이썬 3.9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냥 안시로 되어 있는 것만 읽을 수 있습니다. UTF-8은 그냥은 읽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어떻게 해주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이 자리에다가 encoding equal UTF-8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speech.txt를 읽기 전용으로 읽어 올 건데 걔는 UTF-8로 인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런 해주면은요. 어때요? 이제 한글로 된 것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읽어오죠. 한글로 된 것도 이렇게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책에는 없는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영어로만 되어 있을 때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숫자 이렇게만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아스키 코드로 보통은 저장이 되니까 아스키 코드로 저장된 거는 그냥 이대로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한글이 들어가거나 특수문자가 들어가거나 한자가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UTF-8로 일반적으로 모든 건 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했는데도 이게 UTF-8로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이런 텍스트 에디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 인코딩을 UTF-8로 고쳐주시면 돼요. 고쳐준 다음에 여기다가
인코딩 이퀄 UTF-8을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요 끝부분에다가. 그래서 요 사각형 부분을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처럼 만들어주면 한글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파일 in.read에서 파일 전체를 읽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글자 수를 집어넣어 주면은 50개 글자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read line 해주면은 한 줄을 읽습니다. lines 해주면은요, 이거는 모든 줄, 전체 줄을 다 읽는데 한 줄씩 리스트의 요소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죠. 그냥 read 한 다음에 50 해주면은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50개의 문자를 읽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50개의 문자만 읽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ad line 이렇게 해주면은 read line이라는 명령은 한 줄만 읽어온다는 얘기였죠. 한 줄만, 이렇게 파이썬 자습성 한 줄만 읽어왔어요. 그 다음에 read lines로 이렇게 읽어오면은 얘는 read lines는 줄들을 읽어오는데 한 줄씩 리스트의 요소로 저장해서 라인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은 리스트가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라인은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출력할 때는 보통 우리가 for문 썼죠. for I in line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rint I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사실 이럴 때는 라인스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라인스에 있는 한 줄이니까 이렇게 라인스에서 라인을 하나씩 읽어와서 라인을 출력해줘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보통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 줄을 읽어서 리스트에다 저장을 한 거잖아요. 리스트에는 여러 줄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리스트의 이름을 복수로 만들어 놓고 라인스, 그 다음에 복수로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에서 한 줄 한 줄씩을 라인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한 줄 한 줄씩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 줄씩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두 번째 줄은 비워져 있으니까 빈 줄. 이렇게 또 한 줄, 또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줄줄이 한 줄씩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파일 쓰는 것도 같이 해볼게요. 읽는 거 해봤고요. 파일을 쓸 때는 똑같이 오픈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여기다가 파일의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W를 집어넣어주면 파일을 쓰는 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미 있는 파일이라면 요 speech.txt라는 파일이 이미 있는 파일이라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지고 새로운 값, 지금 여기서 쓰려고 하는 그 값이 덮어 씌워져요. 즉 예전에 있던 값은 다 없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예전에 있던 값을 다 없애고 새로 쓸 때 그때 이 W 옵션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파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자, 뒤쪽에 봤더니 파일 out.write에서 myText 파일 전체를 write 명령으로 쓸 수 있고요. write lines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역시 myText 안에 있는 것들을 리스트 요소로 파일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파일 쓰기 했던 거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파일 쓰기. 자, 싹 지우고요. 지우고, 자,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41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41을 str로 스트링 값으로 변환한 거죠. 자, 문자형으로 바꿨습니다. 정수형 자료를
여기 보니까 문자열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 num이라는 저 문자열 자료를 오픈, 이제 오픈해 주는 거죠. 파일 이름은 아까 봤던 speech.txt라는 파일을 그대로 우리가 쓸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W 옵션 줘가지고 이제 진짜 쓰는 거죠. 어떻게 쓸 거냐? 파일 out이라는 이 파일 핸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파일 out에서 writ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이 잘 됐어요. 실행이 잘 됐고 아무런 에러 표시가 안 났으면 실행이 잘 된 거예요. 자, 실행이 잘 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 파일을 열어보면 되죠. 이 파일을 열어서 42라는 문자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speech.txt를 열어봤더니 42가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전에 있었던 게 다 지워지고 42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아무 문제 없이 잘 처리가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write 함수 쓰는 거는 한번 해봤는데 write lines라는 이 함수도 또 있어요. write lines는 리스트 요소를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ytext라는 쟤를 그냥 얘는 진짜 그냥 문자열 하나인데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건 write 쓰는 것만 한번 했죠. 이번엔 write lines를 한번 써볼 건데 우선 밑에 있는 거 얘를 똑같이 한번 만든 다음에 write lines까지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y text를 이렇게 hello python word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쓸 거예요. 이제 오픈 함수 불러야 되겠죠. 오픈, 여기에는 첫 번째 파일이 들어올 거고 두 번째 모드가 들어올 거고 파일은 my text.txt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모드는 W 쓰기 전용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 파일 out이라는 이름으로 파일 핸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out에서 write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했었던 거죠. 그냥 my text 얘를 그대로 우리가 써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로 앞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하니까 그대로 실행해주면 얘가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될 거고 실행이 된 그 결과로는 어디 갔나요? 여기 보니까 my text가 만들어졌죠. 얘가 만들어졌고 hello python world 이렇게 한 줄에 잘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file out write 해주면은 요 my text라는 변수에 담긴 값들이 쭉 저장이 됐는데 여기다가 write 대신에 write lines라는 함수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write lines는 언제 쓰냐 그러면은 이 뒤에 들어오는 게 그냥 일반 문자열이 아니라 리스트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y text가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으면은 리스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 안에다가 이제 쓰는 거죠. 써서 mytext.txt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부를 하면서 append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이 뒤에다가 추가를 하고 앞에다가 추가를 하고 뒤에 있는 걸 지워주고 중간에다가 삽입해주고 이런 거 한번 해봤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이 뭐라고 할까요? 바람. 제 명칭이니까요. 하이 바람. 여기 두 번째 줄에다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줄에다가 집어넣어 줄 거고요. 세 번째 줄에는 또 뭘 해볼까요?
헬로우 맨날 헬로우네요. thanks 이렇게까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세 개의 자,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세 번째 문자열까지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 안에 하나의 파일 안에 집어넣고 싶은데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 뭐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도 되겠지만 이 문자열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열이 쓰여질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문자열이 쓰여질 거예요. 즉 hello python world 띄어쓰기 없이 hi 바람 띄어쓰기 없이 thanks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매번 끝날 때마다 이렇게 역/n이라는 특수 문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한 줄을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hello python world 한 줄, 두 번째 줄에 hi 바람, 세 번째 줄에 thanks 이렇게 나오겠죠. 정말 그렇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run 모듈에서 실행을 시켜보고 잘 됐는지 파일을 열어서 mytext.txt를 이렇게 열어보면 잘 됐네요. hello python world, hi 바람, thanks 이렇게 세 줄이 잘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리스트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이걸 나중에 파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일로 저장하면 이 파일로 저장된 걸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또 볼 수도 있을 거고 저장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오픈함수 사용해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파일을 사용할 수 있고요. 파이썬에서 외부 파일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파이썬에서 처리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읽을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을 오늘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